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이 완화돼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브리더 문제에 대해 환경부 민관협의체 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근본적인 오염 방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플라워호가 최근 울릉도와 폐상에서 고장이나 수리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운항이 중단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이 확정됐지만 그동안 문화재로 인한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경상북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도시 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년 동안 2,2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조성과 임대주택 공급, 방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흥해 중심에 있는 경북도 지정문화재 석점이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흥해 향교 대성전과 이팝나무 군락, 영일민속박물관 재남헌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을 받습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도 5, 6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흥해 주민들은 지진은 특별한 사유라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문화재로부터 200m 내라 하더라도 1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5m에서 16m 이하로 제한하되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남서쪽인 6구역과 대성아파트를 포함한 외곽지역 6-1구역은 포항시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6m 이상 건축 시에 그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로 별도의 어떤 문화재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흥해 특별도시 재생의 핵심 사업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전면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는 아니어서 추가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우리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의회와 지진특위에서 흥해가 하루라도 빨리 지진의 아픔을 털고 일상을 되찾도록 전면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내년도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경주시 안강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60억 원을 들여 빗물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우수관로 교체와 칠평천 제방을 정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 일대는 칠평천 계획 홍수 높이보다 낮아 태풍과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재해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제철소의 용광로 유해가스 배출 사건과 관련해 포항문화방송은 여러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지난 석 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용광로 브리드 관련 설명문입니다. 아르셀러미탈 제철소 등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휴풍과 재송풍 때 브리더를 개방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리드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규제하고 제철소 자체 점검은 물론이고 환경당국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불투명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하루 6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현재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브리드 개방 시간과 날짜,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설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논란 중인 세미클린 브리더와 관련해서도 미국 사례 등으로 볼 때 용광로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브리더를 통한 유해가스 배출과 관련해 외국에선 규제가 없는데 한국만 규제한다는 포스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마지막 민간협의체 회의를 갖고 세미클린 브리더의 사용과 불투명도 관리 등
브리드 개방에 따른 환경 대책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가로막고 취재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엔진 고장을 일으킨 울릉도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이번 주말인 7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저해운은 기관 고장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선플라워호를 포항에 입항시켜 수리에 들어갔지만 선박 검사와 시운전까지 감안하면 오는 6일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플라워호는 지난달 30일 울릉도 사동 앞 30km 해상에서 엔진 4개 가운데 1개가 고장나 예인선 2척에 의해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도동항에 입항했습니다. 포항의 성장 동력인 철을 예술로 담아내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이번 주 개막합니다. 출품작 30여 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시민과 기업체가 제작해 의미를 더하는데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입니다. 철을 자르고 이어붙이며 철과 씨름하는 예비 기술자들. 이들이 만드는 건 구름 사다리와 그네, 정글짐 등이 합쳐진 이동형 스틸아트 놀이터입니다. 취업 교육을 받는 틈틈이 놀이터 디자이너와 설계부터 제작까지 함께했습니다. 축제 기간 영일대 해수욕장에 설치되며 이후에는 소외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증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품으로 출품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생각으로 하며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준 높은 스틸 작품을 출품해온 포스코 직원들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철강 제품만 다뤄온 작업자들에게 비정형의 곡선 모양은 쉽지 않은 도전. 지난 여름 직원 15명이 무더위와 싸워 완성한 두 작품은 도색 작업 후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좀 메마르고 좀 삭막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행사에 같이 함께 함으로써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공감하고 힐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기존 영일대에서 옛 포항 수협 냉동창고와 송도, 꿈틀로 일원으로 행사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포항 시립미술관 개관 10년 기념 특별전 제로전이 내일 개막되고 2시의 콘서트 몹시 쓸만한 춤판 2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인 포항 3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회 경주 하다전이 JJ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북도 내 6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전국 38개 미분양 관리지역의 도내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7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7,500여 가구로 경주가 1,8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포항과 김천 순입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포항 775가구, 경주 748가구 등 모두 3,6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영덕군 금고 관련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울원전 3호기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긴 3,374일 연속 운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울 3호기는 오늘 오전 10시 15차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가 88일간 연료 교체와 설비 점검을 한 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한울 3호기는 국내 자립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원전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다시 시작된 비는 낮이면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부터는 남부 동해안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낮에는 북부 동해안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으로 20에서 60mm,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비로 인해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 20도 아래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로 인해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도 A등급을 받아 상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C등급, 독도재단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기록해 조직 관리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경영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부당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196건을 적발해 117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최근 들어 해마다 평균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하거나 부당 지급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선박 내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53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소유한 낚시 어선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소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영업을 하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 검사나 건조 검사를 받은 후 선체 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영주시 장수면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44살 A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에는 문경시 산북면 한 묘소에서 54살 B씨가 벌에 쏘여 숨졌고 청도군 강남면 야산에서도 한 남성이 벌초하던 중 벌에 쏘여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올해도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8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은 정체 응답의 55%에 달해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